얼굴을 기울여서 보세요. 고개를 같이 삐딱하게 보시면 돼요. 핸드폰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몰라. 원장님이 만지셔서. 저희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692번부터 698까지만 받을 건데 개인적으로 692부터 694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690번 지난 시간에 풀 시간 드렸는데 690번 혹시 풀어보셨나요? 690번 해설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는 진짜 학교에서 맨날 내는 문제여서 690번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들었든 못 풀었든 한 번은 설명을 제대로 들으세요. 세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인 삼각형이 있으셨대요. 근데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셔야 된대. 얼핏 보면 조건을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아요. 둔각 삼각형이란 조건 하나밖에 안 준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조건을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이 되셔야 되고요. 삼각형 조건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삼각형이라면.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이어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으니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삼각형 조건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가장 긴 변이 이따만큼 길고 나머지 두 변이 요만큼씩이면 여러분 이거 삼각형이라 부를 수 있나요? 없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그러면 가장 긴 변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긴 변이 자, 나머지 두 변을 이렇게 슝샹 이렇게 날려 꽂았을 때 둘을 더했어. 나머지 두 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를 더했어. 둘 중에 누가 커야 된다고 생각이 돼야 돼? 가장 긴 변이 더 커야 돼? 가장 긴 변이 더 커버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야 돼?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게 더 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가장 긴 변이 이따만큼 길어지면 삼각형이 되냐고. 안 되잖아. 나머지 두 변이 이렇게 더 길어져야지만 얘네들이 더했을 때 이 길이보다 더 길어져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깔고 가셨던 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둔각 삼각형이라는 걸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둔각 삼각형의 특징은 직각 삼각형일 때 딱 어떤 걸 만족시키냐? A, B, C라고 했을 때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기억나시죠? 딱 직각 삼각형일 때는 요 관계를 만족시켜요. 등호야. 는 C제곱이었어. 그럼 요게 둔각이 되려면 지금 이게 더 빗변이 어떻게 돼야 될까? 더 늘어나야지 둔각이 되지 않겠니? 더 얘가 더 이렇게 펴져야지 둔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 B, C로 봤을 때 자,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거랑 C제곱을 비교했으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딱 같아졌을 때인데 얘가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자, 빗변이 더 어떻게 된다?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제곱 비교했을 때 C제곱이 더 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빗변의 길이 제곱을 한 게 제일 커야 돼. 따라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빗변이 누구야? 우리 빗변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삼각형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 길이 x 플러스 2를 제곱한 게 자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이건 설명을 했으니 지울게요.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거랑 비교했을 때 같아지면 둔각 삼각형이겠죠. 가장 긴 변이랑. 근데 누가 더 커야 돼? 너가 더 크셔야 돼. 더 길어져서 빗변이 더 길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같아졌을 때는 직각, 길어졌을 때는 둔각. 오히려 더 빗변이 짧아졌으면은 예각이 됐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셔야 된다. 첫 번째부터 풀게요. 그럼 여기 x 이렇게 날라갔을 테니까 우리 x가 몇보다 크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마일인데 넘어가요. 3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 자 요거 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요.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니 x제곱 이렇게 날라가고 이쪽으로 다 넘겨볼까? 0이랑 비교하게 되면 x제곱 2x 마사 x여서 마이너스 2x인데 4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만큼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4, 4, 4 사라지니까 우리 뭐만큼 나와? 플러스 1만 남나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맞게 하고 있겠지?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되시면은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시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하셔서 왜냐면 빵 만들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잖아요. 2차 부등식을. 그럼 여기서 이가 직접적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 근해 공식으로 빵 만들어주는 포인트를 찾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짝수 근해 공식 집어넣게 되니까 어느 지점에서 빵이 되냐? x가 3플마 루트 3, 3은 9 빼기 1 해서 3플마 2 루트 2, 3플마 루트 8이니까요. 그쵸? 이 포인트인 지점에서 빵을 만드니까 즉 여기서 얻는 조건은 x가 사이에 존재합니다. 3 마이너스 2루트 2와 3 플러스 2루트 2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데 자 얘랑 얘가 둘이 범위가 겹쳐지게 되면서 x가 3보다 커야 된다는데 3 빼기 2루트 2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된다? x가 3보다는 크고 3 플러스 2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빵 만들어주는 친구, 지금 빵이랑 비교할 거잖아. 빵 만들어주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인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집어넣는다?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빵 되는 값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학교 내신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삼각형 조건. 둔각삼각형 아니라 예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요 방향이 바뀌셔야 됩니다. 뒷변이 제일 짧아야 돼요. 3플 2루트 2에서 3을 빼니까 정답은 2루트 2만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692번 질문인 사람. 그림이 든 거니? 693번 질문인 사람. 694번 질문인 사람. 네, 694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필기해줬던 거 잘 붙어있니 얘들아? 695번부터 잘 붙어있니? 이거 694번 해설하고 695부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내가 읽을 시간 줄 테니까. 버리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학평가가 문제예요. 네, 종이를 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아? 보고서예요. 아, 맞아. 작년에도 보고서 썼던 것 같아. 이상호. 무슨 막 2차 함수, 막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실생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서 썼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맞지? 똑같은 건 매년 내더라고. 아우, 귀찮아. 자, 이거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너무 익숙하다, 그치? 실수 K 관계없이, 항등식 스멜이 나요, 그쵸? 이번엔 실수 K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얘가 항상 실근 가지시래요. 그렇군.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먼저 맞추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워딩으로 시작했으니까 항상 실근을 가져야 한다가 먼저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가 항상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썼을 때 여러분 d가 어떻게 돼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조심해야지. 중근 가져도 되나요? 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란 얘기가 있었나요? 구성이 있었니?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었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d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같은 실근일 수도 있잖아. 중복된 근. 중근은 중복된 근을 줄여서 중근이라 그런다 했죠. 그럼 항상 실근이니까 너를 지금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3k-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k 제곱 플러스 ak를 하는 게 0 이상이셔야겠죠. 그러면 너 전개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마이너스 8k 제곱 마이너스 4ak를 한 게 0 이상이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6k k 있는 애를 조금 더 앞으로 끌고 와서 마이너스 4ak 플러스 1이 0 이상입니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 K 관계없이가 제가 항상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럼 K의 주인공이잖아. 실수 K 관계없이니까. 그치? 그럼 제가 K 제곱항 그리고 K가 있는 항으로 묶어주시면 혹시 이 K로 묶어도 괜찮을까요? K가 있는 항으로 묶으면 3 더하기 2 A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묶기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왜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K제곱 있는 항, K 있는 항, K 없는 항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항등식 문제 풀듯이.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항상. K 값에 뭘 집어넣든 간에 100만 수물 하나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그럼 이 K에 대한 혹시 2차 함수로 보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위에 떠 있으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또 다시 이렇게 위에 떠 있거나 우리 축도 괜찮으니까 접하거나 했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 괜찮겠니? 그러니까 판별식을 한 번만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판별 D가 어떤 경우? 0보다 작은 경우고요. 만나는 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넌 D가 0인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판별식 썼을 때 D가 0 이하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셔야 된다. 그 대신에 위에서는 X에 대한 판별식이었다면 너는 K에 대한 판별식이다. 자, 그럼 이제 짝수로 들어가게 되면 B'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3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왜 1만큼 이렇게 할 거고 얘가 0 이하셔야 된다.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실 분들은 바로 푸셔도 괜찮아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전개하시고요. 안 보인다는 전개로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4a제곱 플러스 4, 3, 12a 플러스 9 빼기 1이 0 이하입니다. 4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8이 0 이하이므로 4로 나눠주시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0 이하. 힘들어. a 뿔 1이 0 이하이므로 a의 범위가 마 2부터 마 1까지 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뭘 구하는 거였죠 제가? 정수 A 값의 합은이라고 물었네요. 그쵸? 그럼 가능한 게 마이랑 마일인의 정수 둘이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사실 어려워요. 죄송해요. 줌이 안 와요. 줌이 좀 늦는데 695부터 702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려면 찾아오세요. 695부터 702 찾아오시고 지금 한번 제가 필기해 드렸던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포스트잇에 적었던 거 어떻게 풀었었더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괜찮니? 이해된 거 맞지? 왜? 질문? 몇 번?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요. 그쵸? 그러면 너 한근이 마이너스 알파면 다른 한근은 그냥 알파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그럼 두근의 합자리가 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빵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식 하나랑 두 번째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곱했을 때는 무조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K 마삼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K 마삼이 음수. K가 3보다 작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풀면 K 마5, K 풀 3으로 나올 텐데 그럼 가능한 게 5 또는 마3인데 K가 3보다 작으려면 마3밖에 안 돼. 나머지 중에 질문 있어? 계산실수. 집에 이번 계산실수야? 풀 수 있죠? 네. 다 읽어보셨으면 제가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몇 개 정도 기억을 해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한근 플러스 한근 마이너스 나오는 요런 경우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두근의 곱이 음수인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시험은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부호 문제였으면 얘는 뭐보다 커요? 뭐보다 작아요? 어떤 값이랑 비교하는 문제였다면 그때는 내가 뭐만 외워달라 그래서 나머지 못 외우겠으면 뭐 X축, Y축 이거 신경 쓰는 게 조금 힘들어.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어. 어떤 값이 사이에 존재해야 돼. 두근 사이에 3이 이렇게 존재를 하셔야 된대. 그럼 뭐 하나만 확인하면 돼? 3 대입한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F3이 음수다. 요런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문제가 바로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외워달라 그랬어, 제발.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다 외우시면 돼요. 호성이는 적어준 대로 했더니 다 풀리지 않아? 적어준 대로 하면 다 풀리니까 도전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질문은 개인적으로 갖고 오세요. 여기 반응, 여기에 시간 쓰는 것보다 뒤에 순열 조합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자. 151쪽 질문 받겠습니다. 151쪽에 721번 질문. 722번. 723. 724. 725. 726. 다 괜찮아? 151쪽 다 괜찮아? 진영이 풀어봤지? 왜 내 눈을 삐하지? 또 봤지? 규림도 풀었지? 호성이도, 쟤님도 괜찮지? 왜? 네. 1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7번 질문인 사람. 오케이. 727 보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좀 감기 걸리거나 좀 이렇게 아팠으면 금방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늙으니까 회복이 안 돼. 면역력이 안 올라가지고. 회복이 안 돼. 약을 때려 넣어야 돼. 그래서 병원도 안 가도 됐는데, 옛날에는. 아유. 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을 왜 줬냐면, 같아도 되지만, 누가 제일 긴 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A가 제일 긴 변일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시킬 때 가능한 삼각형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렇군요. 자, 우리 가장 긴 변이 이렇게 A가 있었으면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얘들아 어때야 돼? B 더하기 C랑 A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B 더하기 C가 더 크셔야겠죠. 그쵸? 나머지 두 변을 더 더한 게 커야 되잖아. 그치? 이거 삼각형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 B 더하기 C가 여기 그대로 한번 있으시네요. 그쵸? B 더하기 C가 여기 그대로 있었어. 그럼 B 더하기 C만 남기고 싶으면 B 더하기 C는 20-A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결국에 자, 여기 자리에다 20-A를 집어넣으면 어떤 조건이 되냐? 2A가 20보다 작아지면서 우리 A가 뭐보다 작은 경우? 10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해달라 라는 게 되어버려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얘들아 A가 어차피 가장 긴 변이어야 되잖아. 그치? 같았어도 셋이서 다 같았어도 그럼 한 변당 어찌야? 다 같은 경우여도 3분의 20인 거 괜찮을까요? 3분의 20일 때가 제일 같은 순간. 3분의 20, 3분의 20, 3분의 20일 때가 제일 같은 순간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A가 가장 길려면 A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3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두 가지 조건에서 여러분들의 A의 경우가 몇 가지 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A가 3분의 20이면 혹시 3, 6에 18, 6.xx인 거 괜찮을까요? A에 대입할 게 뭐밖에 없냐? A에 대입할 게 10보단 작아야 되니까 A가 9인 경우 또 A가 뭐인 경우? 8인 경우 세 번째 A가 뭐인 경우? 7인 경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이해될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누지 않으면 웬만한 문제를 못 풀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중문제, 상문제 이상 가시면 케이스를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쓰셔야 돼요.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일수록 케이스를 안 나눠요. 자, A가 9였다고 칩시다. 추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A가 9였다고 칩시다. 그럼 B 더하기 C가 몇을 완성시키면 돼? 11을 완성시키는 조합을 찾을 거죠. 그쵸? B 더하기 C가 11을 만족시키는 조합을 찾을 건데 B랑 C가 어차피 뭐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고 B랑 C 중에선 누가 더 커야 돼? 항상
B가 더 크셔야 된대요. 그쵸? 그럼 어떤 경우 있었을까 하고 조합을 좀 생각해보면 너가 11이어도 괜찮나요? 네. 그럼 너가 9, 2여도 괜찮고요. 8, 3이어도 괜찮고요. 7, 4여도 괜찮겠죠? 오! 11 안 되지. A가 9잖아. B가 11이면 안 되겠네. 요거는 죄송해요. 지워야겠네요. 요렇게 지우셔야겠네요. A가 가장 길어야 되니까 A가 9인 순간에 B는 같아도는 괜찮죠. 여기 같아도 된다고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9, 2, 8, 3, 7, 4 그리고 6, 5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나올 것 같네요. A가 9였을 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유건아. 볼펜. 아 그래 깜짝 놀랐어. 나 때문에 볼펜 쓴 줄 알고. 화이트 쓴 줄 알고. 미안해. 자 여기 B 더하기 C가 그럼 몇인 경우? 12인 경우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B 더하기 C가 12이려면 마찬가지로 A가 8이니까 8부터 시작하면 8, 4 또는 7, 5, 6, 6이어도 같아도 괜찮으니까 이대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얘는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있으셨겠네요. 다음 A가 7인 순간에는 몇일까요? B 더하기 C가 13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B가 7부터 시작하게 되면 7, 6 밖에 없네요.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경우.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니까 전체 개수는 8개만큼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뾰로로로로롱 조건이 정말 많네요. 어려웠네. 728번 질문. 네, 728번 보겠습니다. 칠이팔을 푸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좀 노가다예요. 노가다인데 500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고요. 1500원짜리가 있대요. 그쵸? 자,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싶냐면요. 이 공책을 6,000원어치 이하로 사고 싶대요. 6,000원어치 이하로. 그럼 제가 500원짜리를 사는 개수를 X, 1000원짜리를 사는 개수를 Y, 1500원을 몇 권 살래? Z권만큼 살게 라고 하시면 요런 식 쓸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총액에 대한 거야. 500원을 X원만큼 구매할 거 더하기 1000원짜리를 Y권만큼 구매하는 거 더하기 1500원을 Z만큼 구매하는 걸 6,000원 이하로 구매할 거예요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X, Y, Z를 한 권씩 산다 그랬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 Y, Z는 자연수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자, 요런 문제 풀 때, 부등식 문제 풀 때 호성이 기억나니 혹시? 자,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야 돼. Y에다 1부터 집어넣어야 돼. 여기 Z에다 1부터 집어넣어야 돼. Z 왜 그런다 그랬지? 지금 왜 Z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야 되지? 그냥 네. 네. 이걸 뭐라 그러죠? 개수라 그러죠. 개수가 가장 큰 애부터 집어넣어야지 경우의 수가 제일 적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Z가 뭐인 것부터 1인 것부터 체크를 할 거고, Z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한 3가지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4 되는 순간 6,000 되면서 X, Y를 구매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Z가 1, 2, 3인 케이스만 구매하게 되겠다. 그럼 Z가 1이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냐? 500X 더하기 1000Y를 했더니 걔가 1500 들어가니까 4,500원 이하인 거 괜찮을까요? 왜냐면 한 권을 구매해버려서 1,500만큼 돼버렸어. 넘어가서 빼니까 4,500원 이하여야겠죠. 자, 그럼 이거 되는 케이스를 세두면 마찬가지야. 어디부터 집어넣으라고? 500의 X랑 Y 중에서 어디 집어넣어? 1000Y 여기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너가 Y에다 한 권 집어넣으면 뭐 X가 나왔겠지. 2권 집어넣고 몇 권까지 가능해요? 1, 2, 3, 4까지. 4일 때 1만큼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 Y 4권까지 구매하는 경우라서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 서술형 아니고 온전히 다 구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만 써놔도 괜찮아요. 굳이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잖아. 그치? Y가 되는 케이스만 따져봐도 괜찮죠? 처음이랑 끝 정도만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Z가 2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500X 더하기 1000Y가 몇 이하인 거? 2개 들어갔으면 3000 이하인 거 케이스를 따져볼 건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y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선생님 3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y가 3이 되는 순간 500은 빵이 돼버림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맨 앞이랑 맨 뒤 정도는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z가 3인 경우 생각해 보시면 500x 더하기 1000y를 한 개 뭐 이하이다? 1500원 이하이다. 4500을 뺐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 2에 한 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 풀 때 이렇게 케이스를 안 나누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도한 몇 가지? 7가지지 않을까?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9, 20, 21, 22, 23이라고? 왜 이렇게 많아? 상상도 못한 정체.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뭘 잘못 썼나? 500원, 1000원, 1500원짜리 있고요. 세 종류 있는데 이 공책을 6000원어치 이하로 사는 거? 끌까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요거는 딱 4,500원을 맞출 때네. 등식일 때네. 내가 구한 게 지금 딱 4,500원이 될 때만 따져준 거네. 4가지, 2가지, 1가지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네. 이게 지금 최대 개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냐면 지금 딱 4,500원이 되는 순간들만 제가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부터 다 세줘야 돼. 와, 왜 이렇게 많아? 그럼 1, 1일 때도 괜찮고 1, 2일 때도 괜찮고 막 1, 3일 때도 괜찮고 요거를 다 세달라는 거거든요. 여기 한 권 세도 세 권 사도 4,500원 이하니까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거구나. 잠깐만요. 구하기 귀찮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Y 주인공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자, Y가 1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Y가 1이었으면 1000원이 빠졌죠. 그럼 500원,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3,500원이 됐었을 테니까 Y에 1 집어넣으면 한 권부터 7권까지 구매할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천천히 해드릴까? Y에다 1 집어넣으면 500X가 3,500 이하인 경우를 찾을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1부터 7까지 7까지 가능하겠죠. 자, Y에다 2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 2,000만큼이 빠져서 2,500원 이하예요. 그럼 1부터 5까지인 거 괜찮을까요? 그럼 Y에다 3 집어넣었어요. 그럼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3,000원 빠지니까 1부터 3것까지 가능할 거고 Y가 4면 X는 딱 한 권밖에 못 사겠죠. 그쵸?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여기 가능한 케이스는 16가지가 나오겠네요. 이하라서 요걸 해줬어야 됐네. 내가 바보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Z가 2였으면 Y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500X가 2000 이하인 경우를 찾을 거니까 X는 1부터 4까지 4가지 가능했을 거고요. Y가 2였다면 2000이 빠져서 500이 가능한 게 X가 1부터 2까지. Y에다가 3 들어가면 X를 못 사니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몇 가지? 4가지랑 2가지 더하니까 6가지? 이렇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다음 Z에 3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씩 써놨는데 자, Y에다가 1 들어가면 X도 1밖에 안 되네요. 그쵸?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16 더하기 6 더하기 1 해주니까 23은 답이 있나요, 혹시? 네, 5번에 있으시네요. 23가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하라는 걸 망각했어요. 딱 만족시키는 것만 생각을 해버려서.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똑같으니까 푸는 방식은 729번 질문인 사람, 730번, 731번, 732번, 네, 732 보겠습니다. 뭐야? 너 수학 수행은 봤니? 수학수행 봤어요. 먹을래? 잘 봤니? 먹어? 저 아예 먹을 거야. 근데 어렵진 않았거든요. 어. 아직 한 1, 2점 단점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해준 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냥 답을 틀리게 썼어요. 아니 나가라 그냥. 계산 실수. 야 배드민턴 채 좀 줘봐. 머리 좀 때리게. 계산 실수. 근데 저 오늘 수행 3개 남아가지고 어제 수행만 하느라 수행을 못했어요. 저는 쳐봐요. 오늘? 자,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질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A, B, C가 가능한 게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이죠. 자, 근데 갑자기 A, B, C 더하기 A, B 더하기 B, C. 자, 요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죄송하지만 곱셈 공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얘가 세 가지가 다 곱해져 있고 두 개, 하나에 1로 끝났다? 여러분들 어떤 곱셈 공식 떠올리셔야 되냐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순서 뒤집어서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라고 보셔도 괜찮아. 그래서 요걸 좀 되셨어야 됐다. 자, 근데 얘가 뭐야? 홀수야, 짝수야? 너 원하는 게. 예. 나를 갖고 놀지 말도록. 자, 요게 짝수가 되셔야 된대요. 와, 근데 짝수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얘가 하나만 짝수여도 짝수고 얘가 짝수여도 짝수고 얘가 짝수여도 짝수죠. 뭐 하나라도 짝수면 곱했을 때 짝수잖아. 와, 그럼 케이스가 너가 짝수일 때, 너가 짝수일 때, 너가 짝수일 때, 너가 짝짝일 때, 너가 짝짝일 때, 너가 짝짝일 때, 너가 짝짝짝일 때 이거 하실 거예요? 너무 많죠,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면 반대로 전체에서 적어도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홀수 개수를 빼주면 전체에서 홀수를 빼주면 바로 짝수 개수가 나오지 않겠어? 홀수인 경우가 더 희귀한 거잖아, 얘들아. 더 희귀한 경우를 먼저 구해주면 전체에서 빼면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너가 홀로 나오려면 너도 전체에서 홀수 빼는 거. 그럼 너도 홀수로 나오려면 A도 모여야 되고 A는 사실은 짝수여야 되고 B도 모여야 되고 짝수여야 되고 C도 짝수였어야 1씩 더하니까 다 홀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예를 들면 A가 2였어. 거기다 1 더하니까 3 돼버려서 홀수 돼버리잖아. 그치? A, B, C는 사실은 짝짝짝이었어야지만 되겠다. 내가 홀을 구하려면. 자, 그럼 A가 짝수인 경우는 몇 가지 있니, 얘들아? 2, 4, 6에 3가지 있을 거고요. B가 짝수인 경우도 몇 가지 있니? 2, 4, 6에 3가지죠. 근데 겹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겹쳐도 되죠. 3번을 따로 던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처음에 2가 나오고 다음번에도 2가 나왔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도 괜찮죠. 다음에 C가 짝수인 것도 3만큼이니까 자, 27가지 경우는 뭘 구한 거냐? 얘네들은 홀수인 경우를 구한 거예요. 홀로 나온 거.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하냐? 위에다 써놨죠. 전체 A가 몇 가지 경우? 6가지. 6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66에 36에 또 6을 곱했어. 216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216에서 27만큼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해주시면 189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짝수 개수 세는 게 조금 더 힘드니까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홀수 빼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는 뭐 숙제 안 했으니까 뭐 할래? 원장님이랑 독대 할래? 원장님이랑 친기. 어? 수행평가 어제 여긴 수행평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제 좀 많았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성평 쓰기였어.
근데 너 여기는 GPT라도 있지. 옛날엔 GPT도 없었어. 눈물 나. 네. 저희 망할 뻔했어요. 오늘 영어 서평 쓰기 7교시였는데 갑자기 5교시에 바뀌어가지고 안타깝게 됐지 뭐. 733번 질문인 사람. 734번 질문인 사람. 양의 약수 개수 세는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채민이 외우고 있지 어떻게 하는지. 734? 예. 너네 앞에서 떠들면 여기 마이크에 다 들어간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n 값을 구하래요. 자, 가 360과 and 420 양의 공약수 개수는 m이다. 초등학교 때를 열심히 공부하셨더라면 자, 양의 공약수 요거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양의 공약수들 개수를 다 구하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뭔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살짝씩 배운 것 같죠? 그쵸?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어쩔 수 없이 360이랑 420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러 요거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좀 싫어요. 저는 뭐 소인수 분해로 할래요. 그럼 소인수 분해 하셔도 돼요. 소인수 분해 하면 360을 5로 쪼개시면 5, 7에 35, 72 힘들어. 여기 8부터는 2의 세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적으시고 42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시면 뭐 5로 하면은 5, 8에 40, 5, 4, 20 뭐 여러분들은 굳이 소인수 분해하는 거 아니까 4로 보이시면 4, 21 하고 3, 7 해서 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그럼 최대 공약수 어떻게 찾는다 얘들아?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 둘에서 공통적인 것만 뽑아내시면 돼요. 자, 2는 얘는 제곱까지 세제곱까지 갖고 있으니까 2의 제곱까지 갖고 있을 거고요. 3은 하나 갖고 넌 두 개 갖고 있네? 그럼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5는요. 하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7은요. 얘만 갖고 있으니까 공약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공통인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가 바로 내가 찾는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2를 3개 갖게, 2를 2개 갖고 있으니까 공통으로는 2개까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의 약수개수 어떻게 구하니? 약수개수 어떻게 구해? 우리 지수 플러스 1 하는 거 기억나시죠? 지수 플러스 1. 자, 2에다 1 더하니까 3만큼. 여기 1 제곱인 거니까 더해서 2만큼. 여기도 마찬가지 1 제곱인 거니까 1 더해서 2만큼. 그래서 4, 3, 12. 12개만큼이다. m이 12인 거죠. 12. 나로 가겠습니다. 나로 가시게 되면 12의 n제곱, 요게 조금 어려웠을 건데요. 12의 n제곱의 양의 약수 개수 6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2의 n제곱은 자, 요거를 12를 조금 뭐 해볼 필요가 있냐?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2를 쪼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 혹시 괜찮을까요? 요거에다가 전체 n제곱인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슉슉 나눠주면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맞지? 변함없어. 어차피 우리 지수법칙에서 여기다 뭘 더한 거? 1 더한 거. 2n 플러스 1 한 거랑 여기다 지수에다가 1 더한 거, n 플러스 1 한 거 둘을 곱했더니 얘들아 몇이 나와야 된다? 66이 나와야 된다는 등식을 쓸 수가 있다고요. 뭐 숫자든 문자는 똑같아요. 지수 1 더하는 건 똑같아. 자, 그럼 너는 2n제곱 더하기 n, 2n이니까 3n 플러스 1은 66이고요.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65는 0만큼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 자연수로.
65를 쪼개면 5랑 13인가요? 그 5가 여기에, 13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플러스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13은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자연수인데, 그치? n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n이 5고 m이 10이니까 둘이 더하면 17. 735번 질문인 사람. 뭐야, 735는 괜찮았나요? 네. 735번까지만 하면 옆에 열심히 가르치시네. 쉬는 시간 할 것 같아요. 어? 에어컨 꺼달라고? 좋아. 나도 춥다. 240의 양의 약수에 대한 다음 설명은, 자, 기억부터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240부터 일단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요. 240 해봤더니 2가 몇 개? 4개.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여러분들 좀 힘들었겠네. 아하. 짝수의 개수. 여러분, 짝수의 개수는 2의 배수니까 2를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럼 얘네 중에서 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2를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남은 애들은 뭘까? 2를 하나 가졌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난 2를 하나 이미 무조건 가져야 돼. 너는 무조건 필수야. 무조건 필수. 짝수가 되려면 넌 필수.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남은 너네들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2는 이미 하나 가진 거고 그걸 이미 빼놨고 나머지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 괜찮을까요?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하니까 그러면은 8이 16, 16개. 기억에서 짝수의 개수 16개라고 했나요? 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뭐 3의 배수의 개수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뭐 5의 배수의 개수. 그럼 여기 5 하나를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걔를 빼놓고 나머지 애들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나랑 눈 맞추니까 열심히 끄덕이는데. 재민이. 자, 아래 나오네. 니은 디귿 나오네. 니은 뭐야? 3의 배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럼 3 하나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자. 그치? 그럼 3 하나를 미리 바깥쪽에 빼놓자고. 그럼 3은 이미 가졌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 이거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너는 5 곱하기 2니까 10개여야 되는데 몇 개라 그랬어? 12개. 땡. 디귿 5의 배수의 개수. 그쵸? 뭐 암산으로 될 거예요. 5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5 곱하기 2에서 10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리을 양의 약수 총합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들아? 기억나니? 적어줬는데 그치? 외워야 되지 그쵸? 자,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까지 가시고 3의 0제곱부터 1제곱 곱하시고 5의 0제곱부터 5의 1제곱까지 요렇게 곱하셔야 된다. 선생님 요거는요 진짜 계산하셔야 돼. 요거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치? 답이 어쩌라고 그럼 너 내신에서 이거 그럼 안 할 거니? 그럼 얘는 1 더하기 3이니까 얘는 4였을 거고요. 쉬운 거부터 해야지. 얘는 1 더하기 5였으니까 6만큼이었겠죠. 그쵸? 그다음 0제곱부터 4제곱까지 더하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세제곱 8 더하기 16 이렇게 더해 주시니까 3, 7, 15, 31 이렇게 그래서 31 곱하기 4 곱하기 6이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700이 딱 봐도 아니죠.
좀. 1144 아니야? 46이 24인데? 아무튼 간에 그럼 리을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그드 해주시면 되겠죠.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몇 시야 지금? 55분이니까 7시 5분에 다시 뵐게요. 너네 늦지 마 이제 좀. 늦지 말라고. 째깍째깍 와. 쌤이 다 늦는다는 다 있는데. 째깍째깍 오도록 하세요. 네. 10분까지 한번 당상에 앉아있었어. 야 임치민. 네, 1분까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먹다 흘리면 닦아라. 그거 안 시켜주는 네? 뭐야? 네. 153쪽부터인데요. 오늘부터는 순열조합부터는 필기할 거 많으니까 빨간 펜으로 필기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풀이 과정을 외워놔야지 좀 편할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 유형별로 적어두시고요. 유형 5번에 737과 738에다가 X 치시면 돼요. 어디요? 737, 738에 X 치시면 돼요. 수영도 문제는 내신 대비 때 한 번 하면 충분하고요.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노가다 문제거든요. 737번, 738 X치 너무 풀어라 그러면. 너무 풀든가. 왜요?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들어. 대신에 필기할 거 있거든요. 위에다가 한 번만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적어드리는 건데, 홍길동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홍길동소년. 제가 부원장님이 지으신 거고요. 제가 지은 이름 아니고 부원장님이 장명하신 거고, 선생님 학생 때부터 부원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홍길동이라는지 기억나세요? 너 가서 얘기해. 너 가서 얘기해. 부원장님이랑 맞짱 떠 너. 내가 가서 전화가 온다. 부원장님, 장쌤. 얘기하러 간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홍길동이 왜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왜 홍길동 순이라 부르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 워딩에서 착안을 했대요. 그래서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일러야겠다. 여기 증거 자료 다 모아놨다. 그래서 얘가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 자리로 가지 못할 때, 자 요런 경우로 홍길동 순열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736번이거든요. 자, 이름이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교복에 부착할 이름표를 각각 하나씩 받는데 4명이 모두 다른 학생의 이름표를 받을 거래. 자기가 자기 걸 아예 못 받는 경우야. 자기가 다른 사람 걸 받아야 돼. 자, 근데 원래는 수영도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수영도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야. 그치? 그래서 외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2명인 경우 2명이야. 2개나 2명이야. A, B 이런 두 사람이야. 2명 경우를 제가 A2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자기 거 안 받는다면 서로 바뀌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3명인 경우는 제가 A3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수영도를 그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 세 사람이 있었어. 자기가 자기 걸 못 간대. 그럼 만약에 A는 처음에 누굴 고를 수 있어? A가 B를 고르는 경우랑 A가 C를 고르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B 또는 C인데 얘가 B가 B 고르라고 했으면 B는 B를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C. C는 A를 골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거든요. 3명이 자기 자리를 못 가는 건 두 가지. 요게 제일 자주 나옵니다. 4명. 요걸 특히 외워두세요. 4명부터는. A4입니다. 4명이 자기 자리를 못 가는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이거를 모르면 수영도로 노가다를 뛰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두라고 했는데 적고 계시죠? 빨간 펜으로 적어두라고 했는데 적어두고 계시죠? 이름만 적으면 어떡해? 이걸 적어서 외워야지 얘들아. 안 외우면 뭘 할 거니? 수영도 그릴 거니? 5명까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5명은 44예요. 뭐 6명 궁금하시면 265인데 뭐 265가지를 내겠니 시험 문제에서? 낼 리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만 둡시다. 4명이 제일 잘 나오니까 4명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5명이다. 5명 나왔으니까 44로 외우지 마시고 5명 정우에서도 한 명은 꼭 자기 자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리 못 가는 애들은 4명이잖아? 그래서 A4를 써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숫자를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고 736번을 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736번이 몇 명인 경우의 수지, 얘들아? 9예요? 네. 왜 9예요? 어? 왜 9예요? 아, 수영도를 그리시면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요. 적어드릴까요? 네. 그 수영도 그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시험 대비 때 한번 그냥 내신 대비 때 한번 한 수영도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해드리는 걸로 하고 웬만하면 내신에서도 잘 못 내요. 노가다 문제라서. 그래서 혹시 뭐 학교 프린트나 이런 거 있었으면 제가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 적어두고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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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외우세요.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얘들아, 지불 방법이랑 금액 중에 뭐가 더 다양할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방법이랑 금액 중에 뭐가 더 다양할까?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겠죠. 왜냐면 내가 똑같이 1,500원을 내더라도 500원을 3개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 하나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 같거나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가지고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좀 적어 나눠져야 된다. 자, 왜? 이것도 짜치다 그러게? 이것도 짜쳐?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요거밖에 안 썼는데 짜쳐? 자,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판단 기준 적어드리겠습니다. 적은 지폐로 큰 지폐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들 수 있는가? 적은 지폐로 예를 들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가? 100원짜리가 한 6개 있대요. 그럼 5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이거가 지금 큰 지폐를 만들 수 있는가가 기준이에요. 뭐 작은 단위, 큰 단위 다 상관없으세요? 작은 지폐라고 해야 되는데 적은 지폐라 해버렸네. 그게 그거니까요. 죄송해요. 국어를 못해서 그런가 봐. 작은 지폐로 큰 지폐를 만들 수 있는가? 자,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걸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500원짜리 나한테 3개를 주셨고 1,000원짜리 막 4개를 주셨고 막 이래요. 그럼 500원짜리로는 얘들아 1,000원짜리 지금 나 3개 있으니까 만들 수 있어 없어? 1,000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만들 수 있는 버전이 된 거야. 근데 1,000원짜리는 5,000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면은 500원짜리는 1,000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1,000원짜리는 5,000원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반대로 막 500원 1개 1,000원 3개 뭐 5,000원 1개 이런 거 있었으면 자 아무것도 더 큰 걸 만들 수 있어 없어? 모여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만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판단 기준이야. 자 만약에 만들 수 있다라면 어떻게 풀 거냐? 큰 단위를 큰 지폐를 내가 통일시켜요. 큰 지폐를 작은 지폐로 쪼개실 거예요. 제가 맨날 필기를 똑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자, 이런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일치합니다. 바로 그냥 한 가지만 구해도 돼요. 더 큰 지폐로 만들 수 없다라면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똑같아지게 되고요. 자, 더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방법의 수가 반드시 금액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쪼갤 수 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어갈 때 지불 방법인지 금액인지를 먼저 보시고 요건 다 뭘로 하고 있는 거냐면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방법. 금액은 사실 좀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요. 방법을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건 틀리는 포인트가 좀 많아요. 많아서 좀 어렵진 않은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739, 740, 741 중에서 골라봅시다. 떠들고 있는 둘 중에 하면 골라봐. 739, 740, 741 중에 골라봅시다. 741. 741이요. 네. 자,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고요.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5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5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m,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n이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그쵸? 그러하다면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얘를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10,000원짜리가 5,000원, 여기 5,000원짜리 2장 모으면 10,000원이 될 수 있잖아. 그치? 1,000원짜리 5장도 어때요? 모으면 5,000원짜리 2장 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얘를 내가 이거 만들 수 있는 버전인 거잖아. 그치? 그럼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하면 된다? 자, 이제 얘를 쪼갤 거야. 10,000원짜리. 자, 10,000원짜리 3장을 5,000원짜리를 쪼개면 어떻게 되지? 이걸 된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자, 10,000원짜리 3장을 여러분들 5,000원짜리 쪼개면 5,000원이 몇 장 돼요? 몇 장 추가되지? 6장만큼 추가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5,000원짜리가 총 몇 장 돼서 지금? 8장으로 변신을 하게 되겠죠. 그쵸? 10,000원짜리 3장을 쪼개면 5,000원짜리 8장이 된 거야. 자, 5,000원 8장을 또 쪼갤 수 있잖아, 우리는. 그치? 그러면 1,000원짜리는 얼만큼 되겠어? 58에 40만큼 추가되겠죠. 그쵸? 그럼 40장이 추가가 됐을 거 아니야. 최대한 쪼개면, 그치? 연결될 수 있는 것만큼만 쪼개시는 거예요. 아까 노란 색깔로 확인했잖아.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되는 것만큼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쪼개야 돼. 최대한. 그럼 지금 1,000원짜리가 총 몇 장 있는 걸로 판단해? 45장 있는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45장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자, 금액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돼? 1,000원짜리가 45장이 있어요. 그럼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 1,000원부터 45,000원까지 되겠지, 그치? 한 장부터. 사실 원래는 0장부터 아예 안 내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0장부터 45장까지 가능하니까 총 가능한 거는 46가지 경우인데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45가지.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 이거 빼기 1 때문에. 자, 우리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를 좀 해주셔야 돼. 0원 제외를 좀 해주셔야 돼. 0원 되는 경우 한 가지는 제외해야 돼. 원래 우리 따질 때 안내요도 있거든요. 아예 개수를 안내요도 있는데 그건 빵원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빵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니까 자 0부터 45까지는 4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빼니까 총 45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여러분들 쪼갰기 때문에 방법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 괜찮니? 방법의 수가 더 많아질 거야. 자,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 쉬워요. 안 쪼개도 돼, 방법은. 뭐 할 거냐? 자, 얘가 3장이야. 10,000원짜리 3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선택지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3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0원짜리가 3개 있으면. 선택지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왜 4개일까? 10,000원짜리 1장, 2장, 3장 낼 수 있지만 10,000원짜리 아예 안 낼 수도 있죠. 나한테 안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야. 지불하는 방법에서. 0장, 1장, 2장, 3장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방법은 여기다 뭐 하면 돼? 3장에다가
플러스 1씩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하나씩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니? 지불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 10,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안 내요, 한 장 내요, 두 장 내요, 세 장 내요. 네 가지 방법. 자, 5,000원짜리 두 장 있지만 5,000원짜리 안 내요, 한 장 내요, 두 장 내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있으실 거고요. 1,000원짜리. 자, 나 5장 있지만 실제로는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고? 6가지라고. 왜 6가지야? 그치, 안 내는 거.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6 하면 몇이죠? 72죠. 근데 문제는 얘들아 꼭 조심해야 돼. 만약에 너네들이 다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해버리면 빵원 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빵원 내버리면 안 된다. 빵원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1. 6을 까먹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기 파트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거의 필수적으로 나와요. 내신 문제에. 암기하셔야 되고 얘는 71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더 많이 나오죠, 확실히. 그래서 빼주시면 되는데 71 빼기 4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26. 네, 26만큼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만약에 여기서 5,000원짜리가 4장밖에 안 됐더라면 5,000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쪼개지 말고 여기서까지만 쪼개고 멈추셨어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셔야 돼요. 이해되니?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 잔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불 방법이랑 금액은 꼭 하셔야 돼요. 많이 모아주세요. 네, 하셔야 되니까. 너는 다음 시간에 일찍 오면 이거 나랑 해. 자, 742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곱하기 더하기 잘하니? 묻고 있는 거예요. 742, 743, 744 호성아 골라봐. 742. 여러분들 요것만 좀 적어둘게요. 742 위에 도로망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봐요. 워딩 하나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한 번 지나간 지점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한 번 지나간 길이라는 워딩이랑 한 번 지나간 뭐 도시, 지점, 요 두 가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A에서 B 갔다가 뭐 C를 가는 요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갈 건데 요거 한 번 갔다가 B 요거 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막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구하는 게 있어. 문제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이미 한 번 지나가기는 저희가 못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X를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점을 한 번 지나가고 못 지나가면 여기를 못 지나가요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길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른 워딩이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두면 돼요. 그거 빼고는 나올 게 없어서. 그림 그리기 싫어. 대충 그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A에서 출발해서 D로 갈 거래요. 그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해놓고 가는 걸 추천해요. 중복되는 걸 안 세려면 A에서 D로 출발을 가야 돼. 그럼 A에서 뭘 거쳐서? B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누굴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는 거 맞니? A에서 D로 바로 갈 수는 있니? 없죠. 그런 길은 없잖아. 그치? 있었으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일 적은 것부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A, B, D거나 A, C, D를 거쳐야 된다 라고 적어두면 안 틀려요. A, B, D는 3 곱하기 여기 가는 길이 3가지, B에서 D 가는 거 2가지. 자,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D 가는 거 4가지. 6, 8.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1, 2로 케이스를 나눈 거는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안 되고 나온 결론을 더하셔야 돼요. 이러거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경우 거나 두 번째 경우.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분신을 써가지고 갑자기 A, B, D로 가고 있는데 동시에 A, C, D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니까 둘을 더해 주셔야 된다. 입니다.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745, 746, 777인데요. 747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745는 조금 쉬우니까 746이나 747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누가 질문할까? 유거나 뭐가? 이거요. 도로망? 그쵸? 아, 상문제구나. 미안하다 유거나 너에게 선택권을 빼앗겠다. 746을 혹시 해도 아니야 746, 747 중에 골라. (746이요) 좋아요. 어쩌라고 눈치 주지 마. 선택권이야. 너 선택 올 때 너가 잘 골라. 여러분 색칠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색칠할 때. 자, 일반적으로 그냥 면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잖아.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풀면 되거든? 근데 어떤 경우로 조심해야 되냐면 면이랑 면이 닿을 때 뭘로 닿는 경우? 이 점으로 닿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엔 차이가 뭔지 보이니? 채민아, 왼쪽이랑 오른쪽 뭐가 다른지 보여? 네. 왼쪽은 면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분리될 때 얘네가 다른 면으로 넘어갈 때 점끼리 닿아 있는 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모양인 경우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주시면 좀 안 돼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돌렸을 때 똑같아져서거든요. 돌렸을 때 똑같아지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완전 똑같이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끼리 닿은 경우거나 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지금 747번 그림처럼 얘네끼리 완전히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 애들은 지금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45는 그런 게 아니죠.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케이스를 나눠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746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점으로 만나는 것들의 공통점 마찬가지로 돌렸을 때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 자, A, B, C, D입니다. 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할 건데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준민 씨는 갑자기 이 문제를 풀라 그랬을 때 선생님 저 색칠하기 문제 잘해요. 자, 여기에 제가 4가지를 집어넣으면요. 너는 얘랑 닿으면 다른 색이니까 3가지일 거고요. 너는 다른 색이니까 3가지일 거고요. 너는 얘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정답은 72요 라고 이렇게 내시고 당연히 틀리셨을 거예요. 1322 아니에요? 7322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도형이라 그랬죠, 이 친구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디서 조심을 해야 되냐? 바로 같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조심하셔야 돼. 얘가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넣었다고 치자, 얘들아. 빨간색을 4가지 중에 하나 집어 넣었어요. A에다가 4 곱하기 집어 넣었어. 그럼 너까지는 확정이야. 일단 얘랑 다른 색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3까지는 확정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다 노란색을 집어 넣었다고 하면 얘들아, 뒤에는 노란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노란색 들어갈 수 있지. 점과 점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치? 자, 그럼 뒤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C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색이 더 다양해지게 될 거야. 왜? 노랑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색깔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반면에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이 와버리면 난 2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C한테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반드시 나눠줘야 돼. 첫 번째, 어떤 케이스냐? B랑 D랑 색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B랑 D가 다른 경우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진 색칠 문제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준민이가 앞에서 푼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돌려서도 똑같아요. 안 그러면 이 점과 점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같을 경우 다른 경우를 나눠주셔야 된다. 자, B랑 D가 같았어. 자, 너가 노란색이면
너도 노란색으로 내가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D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한 가지로 그대로 얘랑 똑같아져야만 돼. 자, 그럼 노란 색깔을 고른 순간부터 C한테는 노란색이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치? 그럼 C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C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돼버려요. 자, 근데 B가 노란색을 골라버렸어. 자, D가 다른 색이어야 된대. 그럼 빨간색이랑도 달라야 되고 노란색이랑도 달라야 돼, 얘들아. 그럼 D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겠죠? 빨강이랑 노랑을 피해야 되니까. 자, 그럼 너가 두 가지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랑 색깔 다른 쪽으로 뭐 초록색을 골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C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니까 2 곱하기 2가 됩니다. 너는 4, 너는 3인데, 얘들아 내가 말했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 없었니 아까? 내가 이거 거나로 나눈 케이스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더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거나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B랑 D가 같은 색이면서 동시에 다를 색일 수가 있니? 없잖아요. 그쵸?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면 더하셔야 돼요. 그럼 3 더하기 3은 7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몇 해주시면 된다? 7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12 곱하기 7이므로 정답은 84가 되셨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해? 어렵죠? 생각보다 케이스 나누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맨날 질문하거든. 그럼 어떨 때는 나누고 왜 어떨 때는 안 나눠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점과 점 닿을 때랑 올려서 똑같아질 때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자, 7, 4, 8부터 쭉 갈 거거든요. 네. 여기 설명을 위해서 순열 설명부터 좀 가겠습니다. 조합은 조금 찌끄레기니까 순열부터 좀 볼게요. 자,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건데요. 혹시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쪽에 15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쪽. 아니요. 안 쓰셔도 돼요. 150쪽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이해하세요. 순열 어렵지 않으니까. NPR입니다. 야, 앞에 봐. P는요,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NPR이고요. 자, N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개수 중에서 R, 내가 뽑을 개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NPR은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10P2를 골랐으면요, 숫자로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10부터 몇 개 곱해라? 2개 곱해라. 10 곱하기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서 정답은 90.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똑같이 문자로 적용할 수 있냐? N 곱하기, N마 1 곱하기, N마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N마 R까지 곱해요. 라고 하는 거 괜찮니?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껴? 뭐가 이상하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 자, 여기 예시를 들어봐, 얘들아. 만약에 내가 N마 R이라고 닫았어, 이렇게. 그럼 아래에 있는 숫자를 내가 괜히 보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들아? 자, 10 빼기 2 하면 몇이지? 12. 8. 진짜. 10 빼기 2하면 8이잖아. 그럼 얘들아, 혹시 10부터 8까지 곱했니, 지금 내가? 아니잖아. 10부터 어디까지 곱했어? 9까지 곱했잖아. 그래서 n 빼기 r이 아니라 n 빼기 r에 1 더한 여기까지만 곱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우리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n 빼기 0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n 빼기 0부터 n 빼기 1, 2, 3 해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r개만큼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만큼 더 적은 개수만큼 있으셨어야 돼요. 곱하는 개수가 더 플러스 1로 하나 적어지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10P2의 말뜻은 뭐냐?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나가요. 순열과 여러분들 조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셔야 돼요. 칠판 보셔야 돼요.
순열과 조합의 제일 큰 차이가 뭐야? 순서입니다. 순서. 제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순서야. 내가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달라져,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너네 회장, 부회장 뽑을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자, 준민이가 회장인 거랑 채민이가 부회장을 할 거야. 이 경우랑. 준민이가 부회장을 하고 채민이가 회장을 할 거야.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죠.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와. 만약에 경우가 달라져. 순서에 따라서. 순서 따라서 달라져. 그럼 뭘 써야 돼? 순열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근데 내가 순서를 바꿔봤어. 바꿔봤는데 똑같아. 예를 들면 그냥 총무 2명을 뽑겠대. 오케이. 그럼 규림이랑 유건이가 총무해. 이거랑. 유건이랑 규림이가 총무해. 이거랑. 같아 달라요? 똑같죠? 이런 거야. 그런 거는 뭘 쓴다? 조합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조합은 우리가 C 쓸 건데요. NCR이면 마찬가지로 전체 개수가 N이고 뽑을 개수가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은 다음 시간에 더 하실 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웠던 거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는 안 배운 걸 한 적이 없어요, 님들아. 전 이거 100만 번째 하고 있어요, 님들아. 다시 넘어갑니다. 748번, 749번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순열을 수하는 거. 750 중에서 오늘 안 고른 사람 누구 있지? 진영아. 골라보자. 748부터 750. 750이요. 아, 그니까. 난 밥도 못 먹는데 서로 다른 N권의 책 중에서 2권을 택할 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N권 중에서 2권을 택할 거니까 어떻게 써줄 수가 있을까? 우리 N권 중에서 2권을 택할 거죠. NP2라고 해도 괜찮겠니? NP2죠. 자, 그럼 내가 N에서부터 2개 곱해줘란 뜻이잖아. 그치? 그럼 N 하나랑 N-만큼 곱한 게 얘들아 몇이야 된다는 거야. 2권을 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42인 거지. 일렬로 나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2권을 고른 게 아니야. 2권을 골라서 나열까지 했어. 순서가 중요하다고.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들아 이거 전기에서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대입해. 자연수니까 대입해서 풀어. 6, 7에 40이잖아. 그럼 N이 몇이어야 된다고? 7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순열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어.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입니다. 10번 유형인데요. 얘들아 요거 필기해야 돼. 이제부터 필기할 거 많아지니까 잘 봐. 케이스별로 다 외워야 돼. 자, 이웃합니다. 이웃하는 걸 어떻게 묶어요?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 취급해주세요. 여러분들 요런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요런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요거를 이웃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안쪽 배열이라고 씁시다. 안쪽 배열 곱하기 다른 색깔 펜 있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바깥쪽 배열 요거 하시고 너를 이웃한 걸 한 명 취급 이라고 적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보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웃한다 그랬으면 얘를 한 명 취급을 하실 겁니다. 한 명 취급을 할 거고요. 여기 안쪽 배열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3명 배열했어?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안쪽을 3명을 배열을 해. 그럼 내가 이걸 이제 배열했으니 한 명 취급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한 명 됐으면 똑같이 한 명, 2명, 3명. 그럼 3명을 바깥쪽에서 배열한 경우를 곱하시면 돼요. 한 명 취급. 한 명 취급이고 여긴 안쪽 배열. 바깥쪽은 바깥쪽 배열. 둘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이웃하는 문제는. 준민이 골랐었니 오늘? 그래? 채민이 골랐니? 다 돌았나?
재민이 안 골랐어? 751, 752 중에 골라봐. 7. 751. 아,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네? 아, 3개 해주기 싫어. 안돼요. 싫어. 그러면 7호 이해해요. 그래, 752 해라. 752입니다. 서로 다른 자전거 N대와 오토바이 세대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N개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 맞니? 자, 오토바이 세대가 뿅뿅뿅 세대가 이렇게 있으셨겠죠. 그쵸? 이걸 나열할 때 죄송해요. 오토바이가 이웃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N개가 이렇게 있으셨을 거고 오토바이 세대가 이렇게 이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오토바이끼리 이웃하게 나열하는 게 경우 수가 720이래요. 자, 안쪽 배열부터 먼저 갑니다. 여러분은 3개 배열하는 거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있지 않겠어? 순서대로. 누가 첫 번째 올래? 셋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와. 두 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와.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안쪽 배열 끝났으니까 바깥쪽 배열 하셔야겠다. 너 몇 명 취급? 1명 취급. 1개 취급인 거야. 그치? 그럼 n개에다가 1개만큼 있으니까 혹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인 거 괜찮을까요? 팩토리얼 처음 들었다고 하지만 얘들아. 여러분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계승이라고 얘기하시는데 3 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라 했는데. 맞아요. 좋습니다.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곱한 거.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있었으면 요거만큼 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게 만큼 나와야 돼? 안쪽 배열, 바깥쪽 배열 한 개 전체가 720만큼 나오셔야 된다. 그래도 공식이 있었던 거. P 관련 공식은 있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6을 낭변하니까 120만큼 됐어요. 외우셔야 되는데 5 팩토리얼 정도는 외우시면 좋아요. 5 팩토리얼이 120이거든요. 4 팩토리얼 24고요. 여러분 하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알아서. 숙제 하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사실은 5 팩토리얼이어만 120이 될 테니까 n 값은 몇이 돼야 된다? 4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 44분밖에 안 됐네. 진도 끝까지 나갈까? 그래요. 760번까지만 할 테니까요. 2가지 문제만 더 풀고 유건이는 졸린 거 알지만 일어나고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 유건이가 눈 뜬 김에 골라라. 754부터 756까지 중에 골라라. 몇 번? 750. 755번이요. 예. 자, 이웃하지 않는 수년의 수 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필기를 할 거냐?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가림막을 먼저 설치한다고 생각합시다. 가림막 설치. 가림막을 먼저 설치하셔야 돼. 이게 무슨 소린지 설명드릴 거예요.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게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웃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 가려주는 애들이 필요해. 분리해주는 애들이. 자, 755번에 캡처라는 있는데요.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누구? 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림막 역할하는 애들은 누굴까? 얘들 이웃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애들은 사실은 자음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자음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몇 개 배열하는 거야? C, P, T, R을 먼저 배열할 거니까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먼저 배열을 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C, P, T, R처럼 이렇게 먼저 배열을 한 거야. 4 팩토리얼로. 이해되니? 가림막을 먼저 설치했어. 자, 그럼 빈 공간이 몇 개 생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만 빈 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어디도 빈 공간이야? 맨 앞도 빈 공간이고요. 맨 뒤도 빈 공간이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4개 했다고 3자리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맨 앞이랑 맨 뒤도 들어갈 수 있어. 가림막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이 총 몇 개? 5개입니다. 그럼 5개 중에 들어갈 문자 몇 개? 아, 우, 에, 3개 있잖아. 그치? 5개 중에 내가 들어갈 공간 3개 골라줘. 5P 3만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가림막을 먼저 설치하고요. 거기에 들어갈 공간 세준 다음에 거기 중에 몇 개 채워 넣으면 될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2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만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120 곱하기 10이니까 144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이렇게 있으십니다. 가림막 설치하는 거고요. 마지막 유형만 볼게요. 757부터 760까지 있는데 오피션이 뭐예요? 너 화장실 방향이 들어갈 여기 4개를 가림막을 먼저 설치를 해버려서 필기 돼 있는지 준비한 거 빨리 봐줘. 저 가림막 설치하는 거 먼저. 적었니? 너도 안 적었지? 네. 너 체크. 그러니까 숙제를 못 해오는 거 아니야. 영상 들으려고. 그래, 영상 다시 봐. 5개 중에 3개 생각하시면 되고요. 757부터 760 마지막 누가 고를래? 진영아 너가 골라라. 실수공학 없어요. 너 왜 눈치 줘? 저는 진짜 완전 너 왜 눈치 주냐고. 진영아 소신 있게 가. 여러분 760 한다고? 아, 나 진짜 앞에서 눈치 줘가지고 누가. 교육청 기출이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출제됐던 거죠? 마지막 문제니까 좀만 힘내.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4명 있대요. 자꾸 떠들면 니네 분리시켜 놓는다. 자, 이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의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6개의 의자가 이렇게 빰빰빰빰빰빰빰 있었어.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들이 앉아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일단은 정해줬잖아. 1학년은 이웃하지 말래. 가림막 필요한 건 알겠어. 자, 2학년이 먼저 해야 되는데 2학년은 근데 양 끝에 먼저 앉아야 된대. 2학년 몇 명 있으시죠? 4명 있으시죠? 자, 4명 중에 여기 2자리를 먼저 앉혀도 혹시 괜찮겠니? 4명 중에 양 끝에 앉을 사람 2명 배열할 거야. 그럼 몇 P면? 4P2죠. 뭐 하는 거야? 양 끝에 앉히는 거야. 순서 중요해요. 채민이가 여기 앉아, 준민이가 여기 앉아랑 준민이, 채민이 다르죠? 그래서 P 쓰셔야 되는 거야. 4C가 아니라 4P2야. 4P2를 골라서 여기 앉았어. 오케이, 앉았어. 자, 그럼 2학년 몇 명 남았죠? 2학년 2명 남고요. 1학년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1학년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실 4명이기 때문에 조금 노가다 띄워도 괜찮아요. 그쵸? 어떤 게 있어? 케이스가 한 3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학년이 여기 앉았어. 그럼 1학년 옆에는 무조건 2학년이 앉아야 되죠. 여긴 몇 학년이 앉아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르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1학년이 앉을 수도 2학년이 앉을 수도 있고 2학년, 1학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자리에 똑같이 빰빰빰빰 4자리가 있는데 2학년이 먼저 앉고 1학년이 앉았다면 2학년이 앉아야 되고 1학년이 앉아야 되는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쵸?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너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총 경우의 수는 3가지지만 누가 어디에 앉냐는 좀 다른 문제야.
마찬가지죠. 여기가 1학년 2명, 2학년 2명 앉는 건 알겠는데 1학년 중에서 진영이랑 채민이가 앉는 거랑 진영이랑 채민이가 앉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2명이. 그래서 2명을 배열해 줄 거예요. 1학년 2명 먼저. 누가 어디 앉을래? 2P2, 2 곱하기. 그래서 2학년 누가 앉을래? 2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2, 2.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총 3가지 있으시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배열하는 경우가 2 곱하기 2인데 그 경우가 1, 2, 3 배열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으시다. 그래서 결론은 4P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4, 3, 12 곱하기 10이니까 총 144가지라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이렇게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케이스도 안 나놓고 질문하면 안 돼. 숙제는 760번까지고요. 오답 노트 제발 좀 잘하세요. 영상 다시 보고 오답 노트 좀 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미리 가지고 하고.